택시는 또 함수 제정이가 돼서 택시가 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클은 부모 객체죠. 부모 클래스, 부모 객체로서 이제 런을 실행시키면 차량이 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양성을 이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 게 객체가 좀 많아지는데요. 객체도 만들어보죠. 만들 게 뭐냐면 비클, 택시, 버스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예,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일단 이 클래스는 이름이 전략 클래스라고 했죠. 전략 클래스라고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클래스는 매기변수의 다변성을 이용한 얘들을 위해서 전략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속성의 다양성을 했는데 매기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매기변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함수를 사용하겠다. 함수를 사용하겠다. 매기변수는 함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상속을 안 받고요. 상속을 안 받고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죠. 예,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함수 이름은 public void 드라이버로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비클 하나 넘겨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매기변수로 비클이라는 객체를 그냥 매기변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비크 안에는 뭐가 있나요? 함수가 하나 있죠. 좀 누르시면 어떤 함수가 있네요. 좀 누르시면 런이라는 함수가 보일 겁니다. 요거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비클이 넘어온다면 지금 요거는 매기변수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매기변수로 비클 객체를 만들어서 뮤 연산자로 만들어서 매기변수에다가 미를 넣어주면 예, 그러면 뭐라고 실행이 될까요? 예, 차량이 달립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차량이 달립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죠? 이건 이제 매기변수로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객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객체 하고 있죠. 그래서 객체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항상 객체를 정의를 할 때, 객체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예, 객체명, 그다음 객체 변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형태가 이때까지 저희가 봤던 형태가 자료형의 보통 이렇게 객체 변수를 만들 때 자료형의 변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형에 해당되는 변수를 정의를 했었는데 객체 변수도 같은 형태입니다. 객체명의 객체 변수 같은 형태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예를 들어다 드리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 스트링을 썼잖아요. 스트링에 다 value 이렇게 해서 값을 넣습니다. 안녕 이렇게 넣습니다. 그때 헬로우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그죠? 이 스트링도 제가 말씀드릴 때 문자열이지만은 문자열 자료이지만은 객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객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참조 자료형이고 뭐 힙방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 스트링도 그 자바에서 이런 클래스라는 이런 예약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자열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자열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형은 저희가 문자에 관련된 자료형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한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캐릭터라는 얘를 이용해서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하나 정의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한 문자를 이용해서 코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맨날 배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요 여러 가지 문자들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객체를 자료형처럼 썼죠. 그래서 문자의 자료형이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얘의 정체도 객체입니다. 객체명입니다. 객체 스틱도 그렇다는 의미는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는 의미는 객체를 만드시면요. 객체명을 해서 객체를 만드시면 얘가 그냥 자료형이 됩니다. 자료형. 요거 개발자가 만든 자신의 고유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입니다. 스트링도 객체잖아요. 이거를
저희들은 안 만들었지만 자바 개발자들이 미리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걸 뭐로 만들었다고요? 클래스라는 요거 지금 배우시는 요걸로 만들어 놓은 거 아시겠죠? 이거는 왜냐? 문자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한문자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 거의 다 뭐 문자열로 코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드라이버라는 자료형이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객체가 자료형과 개발자가 직접 만든 자료형과 똑같다. 그래서 객체 변수 앞에 항상 객체명이 적었잖아요. 이것도 원래 변수 앞에는 자료형을 적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객체명이 자료형과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객체명 이꼴 자료형이다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가 항상 쓸 때 객체명에 객체 변수 이렇게 했는데 이 비클이라는 객체 변수는 자료형이 비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스트링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스트링이 문자의 자료형이죠. 근데 전체는 객체죠. 전체는 객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를 정리하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객체를 많이 배우셨으니까 드린 거고, 여기서는 이제 다양성을 이용할 건데,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요 함수를 보통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합니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했는데, 매개 변수는 어디에 있죠? 함수에 있죠? 함수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뭐 별무리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매개 변수 안에 매개 변수 안에 부모 객체를 밀어 넣어놓고, 이 안에다가 자식 객체를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모를 넣어놨죠? 그럼 차량이 달립니다.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자식을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실행 클래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실행 클래스에서 보자고 하면서 어떻게 다양성을 이용하는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보내드리고요. 드라이브 하나 만들었죠. 만들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네요. 실행 클래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이용하는 예제에 일단은 여기 다양성 함수가 있는 여기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함수가 있는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함수가 있는 요 객체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드라이버라는 객체가 안에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객체 생성할게요.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하고 이용하고 드라이버 네,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매개 변수의 다양성 이용을 위한 객체죠. 이 안에 함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택시와 드라이버를 만듭시다. 택시, 그 다음에 버스인가요? 버스 객체 생성해 주세요. 그래서 버스 먼저 해보죠. 버스, 뉴, 버스, 이렇게 택시, 뉴, 택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다양성을 이용해 볼게요. 다양성이 뭐죠? 코딩은 유지한 채 옛날 코드를 고치지 않고요. 코딩을 유지한 채 다양한 결과를 뽑아내는 게 다양성입니다. 그죠? 그게 목적이죠. 옛날 소스를 고치지 않고 다양한 결과를 뽑아내는 게 다양성을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결과를 뽑아내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뽑아낼 거냐면 지금 현재 출력이 이렇게 돼 있죠. 출력이 차량이 달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이 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이제 다양성을 이용해서 버스가 달립니다로 바꾸고요. 버스가 달립니다로
출력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하는 방법은 드라이버에 보시면 다양성을 하기 위한 ru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un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안에 내기 변수를 넣게 돼 있죠. 여기 내기 변수. 드라이버 run이 아닌가? run이 아닌가? 처음 들었나? 드라이버 run이 아니고 드라이브라는 함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함수 안에 내기 변수가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기 변수가 비클이 잡혀있죠. 비클 대신에 잘 보십시오. 예, 비클이 예, 얘가 부모입니다. 부모. 그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뭐죠? 자식들이 택시와 그 다음에 버스입니다. 그죠? 그죠? 택시와 버스입니다. 그러면 다양성을 이용한다는 건 부모에다가 자식 택시들을 밀어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기 변수에 자식들을 넣어보겠습니다. 버스가 달립니다면 버스를 밀어 넣으시면 되겠죠? 버스가 밀어 넣으면 네, 결과가 버스가 달립니다. 이렇게로 출력이 변경이 될 겁니다. 줄복사해서 이번에는 택시가 달립니다. 택시 자식을 넣어볼까요? 택시 밀어 넣으면 갑자기 출력이 택시가 달립니다로 다시 또 변경이 될 겁니다. 요런 소스는 유지한 채, 과거 소스는 유지한 채 내기 변수나 이런 값만 싹싹 넣어서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성을 이용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행 시점에서 다양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UI와 결합을 시킨다면 버튼을 두 개 만들어 놓고 버스 버튼을 누르면 버스 딱 출력되게, 택시 버튼을 누르면 택시 딱 출력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이용하면 소스는 유지한 채 다양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속성에다가 바로 밀어넣는데 대입 연산자로, 요거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의 내기 변수를 이용해서 내기 변수로 자식들 객체들을 밀어넣어서 결과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내기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예제가 되고 실행해볼게요. 잘 나오거든요. 어제 예제보다 좀 간단한 예제 되죠? 버스가 달립니다. 택시가 달립니다. 결과를 다양하게 내기 변수 값만 바꿔서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내기 변수의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예제보다 2번 예제 내기 변수의 다양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속성에다 바로 밀어를 넣는 형태보다 함수 만들어 놓고 내기 변수로 값을 넘겨주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첫 바퀴 돌고요.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기 변수에 다양성이라고. 이거는 이제 실행 클래스죠. 실행 클래스 메인이 있는 테스트. 그렇죠? 한번 만드시는 분 얘기해 주시고 한번 이걸 드라이버를 안 만들면 저기 제일 위에 드라이버 못 빠졌네요. 버스 위에 드라이버 이렇게 하나 빠졌어요. 왼쪽으로 견자로 이렇게 두고 하고 손가락에 하고 뮤 드라이버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소리가 나는데 컴퓨터?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나오는데 컴퓨터 얘기 어디 있지? 챕터 7에 여기 나왔네. 여기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예제가 에러가 나면 이 예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예제가 이게
됐죠. 네, 그럼 요걸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 예제보다 좀 간단하죠. 어제 했던 예제보다 좀 간단하고 속성의 다양성보다 좀 간단하고 예제 자체가 결론은 여기 다양성을 이용하는 거는 어디서 이용하냐면 드라이버라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기변수로 이게 비클이 부모잖아요. 부모. 비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식들이 물려받았는데 택시와 버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클이 부모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모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부모를 넣는 게 아니라 택시나 자식인 택시나 버스를 밀어 넣으면 형태가 어떻게 되죠? 결국 형태가 매기변수 안에 매기변수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식인 U 택시를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양성이죠. 이게 그죠? 이게 앞쪽은 부모, 뒤쪽은 자식이잖아요. 형태가 틀리죠. 이게 다양성인데 요 매기변수 안에다가 요거를 밀어 넣는 거죠. 그죠? 요거를 실행 시점에 요거를 밀어 넣으니까 택시의 런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버스를 밀어 넣으면 버스의 런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재정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 매기변수 형태로 다양성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는데 1번 예제에서는 속성의 다양성으로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타이어 하나 삭속받아서 한국 타이어, 고무 타이어 밀어넣었잖아요. 이게 그냥 대입 연산자를 위해서 밀어넣었는데 그 형태보다 이 형태를 많이 쓰는 거 함수로 만들어 놓고 매기변수로 자식들을 밀어넣는 거죠. 이 형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객체를 만들어서 요 함수를 실행해서 매기변수에다가 자식들을 만들어서 밀어넣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전략 클래스라고 합니다. 전략 클래스. 전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자식을 어떤 A라는 자식을 넣으면 A라는 결과가 나오고 B라는 자식을 넣으면 B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전략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실행 시점에. 그래서 전략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코딩을 전략 클래스를 이용한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서 디자인 패턴을 많이 쓴다고 했죠. 디자인 패턴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 알려드린 게 싱글펌, 공유 객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리네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전략 패턴. 지금 금방 코딩한 이 형태가 딱 전략 패턴입니다. 그죠? 심플한 전략 패턴인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매기변수에다가 다양한 자식을 밀어넣어서 다양한 결과를 뽑아내는 게 전략 패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이제 2개 배우셨네요. 그래서 이 형태가 딱 전략 패턴을 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보이죠. 그래서 따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자체는 어제 거보다 쉬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속성의 다양성,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밀어넣는 속성의 다양성이 있었고, 함수를 만들어서 매기변수로 밀어넣는 매기변수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다양성은 결과를 다양하게 얻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 제가 실행 시점에 됐죠? 그러면 다음 예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오늘 추상 클래스까지 하면 이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만들기부터. 객체 제한 코딩은 중요하니까요. 실무에서 다 요런 코딩을 하니까요. 코딩 테스트 코딩 형태보다는 여기 객체 만들어서 코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다양성을 이용했는데 여기 타입 변화를 해야 되나? 타입 변화를 알려드릴 건데 예제를 한번 만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하나 만들고요. 페어런트 자식 클래스 차일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명은 보통 첫 글자를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이게 대문자 계속 쓰고 있죠? 첫 글자 대문자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이거를 파스칼 투기법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대문자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걸 파스칼 투기법이라고 하고 함수는 이제 저희가 익히 아는 낙타 표기법 있죠? 이게 단어와 단어 사이 첫 글자는 소문자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문자 낙타 표기법을 말해주고 클래스는 객체나 클래스는 이제 첫 글자 대문자 형태의 파스칼 표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이렇게만 습관적으로 들이시면 실무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파스칼 걸고 아실 필요 없이 그냥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습관을 변경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번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타입 변환이죠. 타입 변환은 좀 어려운데 자료형 영어로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료형은 영어로 타입이라고 하고요. 타입 변환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객체도 앞에서 뭐라고 했죠? 객체도 자료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객체형을 바꾸는 겁니다. 객체를 바꾸는 겁니다. A라는 객체에서 B라는 객체로 바꾸는 것도 자료형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객체끼리 바꾸는 거. 객체 변환, 자료형 변환, 타입 변환, 또는 뭐 한국말로 객체 변환이라고 하죠. 객체형 변환. 그래서 페런스가 있고요. 또 같이요. 자료형 변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속성 하나 만들고요. 네, 계속 반복할게요. 객체의 3전소가 뭐가 있나요? 속성. 이거는 기본이니까요. 계속 이제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함수, 난 함수. 여기 3전소입니다. 객체의 3전소. 객체의 3전소.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이 속성 정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외워질 때까지 계속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이렇게 되고요. 속성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1, 필드 1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생성자는 생략할게요. 하면 자바가 알아서 한 개 만들어준 한 개 만들어주는 게 뭐죠? 기본 생성자 자바가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이걸 고사관 말로 이제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자바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바스크립트가 스크립트 언어고 자바 언어가 컴파일러 언어다. 컴파일러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을 하는 애다. 이렇게 그냥 뭐 환수하면서 잠시 설명드렸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화물 보이드 하고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출력만 하겠습니다. 네. 부모 함수 1 구성을 했어. 부모 함수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부모 함수 2를 한번 해보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부모 함수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속성 하나, 함수 2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부모 클래스고요. 보내드릴게요. 부모 클래스. 하고요.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자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고. 자식은 껍데기 만들어져 있죠?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목은 계속 타입
자료형 변환이고요. 자료형 변환. 그리고 자식 요거는 자식 클래스죠. 네, 상속 받아야 되겠네요. 자식이니까 상속 받겠습니다. 익스텐드 해서 페어런트 만들어서 상속 받는 거는 넣으시죠. 상속 받는 거는 간단하죠. 요 키워드에다가 키만 치면 키 만들어서 키 하시면 나오죠. 나오니까 첫 번째 거 만들어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름이 비슷하게 두 번째 거 합니다. 참고로 이게 임포트가 막 생기잖아요. 임포트 생겼는데 원래 폴더가 어떻게 되냐면 임포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이 폴더 안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임포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함수나 속성을 바로 갖다 쓰실 수 있어요. 같은 폴더에 있으면 다 갖다 쓰실 수가 있는데 다른 폴더에 있는 함수나 속성을 갖다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임포트를 하셔가지고 어디죠?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네. 어디서 붙여야지? 뭐 챕터 07에 점 섹션 2에 어떤 페어런트 이걸 쓰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다른 폴더에 있는 거를 다른 폴더에 있는 함수나 속성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리액트 할 때도 비슷했잖아요. 그죠? 컴포넌트 임포트 하듯이 인풋가 필요합니다. 근데 같은 폴더에 있으면 임포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폴더에 자바들이 모여있죠? 그러면 임포트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없는 거죠?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임포트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 이게 만들어지면 지워주시면 돼요. 한 번씩 이름이 비슷하면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임포트를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맞춰서 폴더만 잘 맞춰주시면 경로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던 예 여기 뭐죠? 3요소 적어볼게요. 3요소 속성 정의 계속하겠습니다. 속성 정의는 뭐 할 거냐면 파블릭 스트링 하고요. 필드 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요소가 뭐 있죠? 계속 반복할게요. 속성 생성자 그 다음에 함수 3개 있죠? 생성자는 생성자 함수라고 함수는 생략해서 그냥 생성자라고 하고 함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지금 뭐 한다고요? 생략한다고 해요. 생략하면 자동으로 한 개 생긴 거가 기본 생성자가 생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함수 정의라고 있습니다. 파블릭, 보이드 생성자는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생략해도 되는 게 자동으로 하나 생기니까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식이죠. 자식 함수 3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시죠. 됐죠? 네. 상속받아서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상속받았으니까 부모의 함수들 2개 있죠? 그 다음에 속성 1개 있죠? 그걸 다 물려받는 겁니다. 네.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물려받고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 됐네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실행 클래스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갖고 실행 클래스 메인을 만드셔야 여기 버튼이 생깁니다. 버튼 메인을 만드셔야 버튼 생기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형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다형성을 이용해서 페어런트 하시고요. 페어런트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이거 해서 페어런트의 생성자, 자기 자신의 생성자 함수를 만드는 게 이게 다형성이라서 일반적인 코딩이죠. 객체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네, 다형성을 이용해 볼게요. 속성이라는 속성을 다형성을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부모, 객체, 뭐를 넣는 거죠? 다시 객체, 다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이게 생성자를 호출하면 객체가 생기니까 여기 객체가 생기는 거죠. 객체가 생기니까 다시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객체 밀어넣기. 이게 다형성이라고 했죠.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면 속성의 다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생성자를 불러서 밀어넣겠습니다. 이게 속성의 다형성입니다. 예제 타이어에 부모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밀어넣죠. 이게 속성의 다형성입니다. 예제가 복잡하긴 했지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타이어에 부모 타이어랑 한국 타이어를 만들어서 넣었다. 거기에 이제 속성이었습니다. 대인 연산자를 위해서 넣는 게 속성의 다양성이고 이렇게 되면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객체가 제가 뭐라고 했죠? 자료형과 같다고 했죠. 자료형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모 객체에서 자식 객체에서 부모 객체로 바뀐 거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양성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형이 똑같잖아요. 변경된 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다양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다시 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부모 객체, 자식 객체를 밀어 넣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자식 객체를 부모 객체 밀어 넣었잖아요. 바뀐 거죠. 그 말은 뭐죠? 자료형이 바뀌었다. 얘네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자료형이 변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형이 객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객체가 바뀌었잖아요. 자식에서 부모로 바뀌었습니다. 자료형이 변환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료형 변환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자료형 변환할 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동으로 자료형을 변환시키는 게 있었고 강제로 자료형 변환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때는 그냥 자동으로 변환됐고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는 캐스팅 해가지고 갈로 해서 이렇게 더블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줬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잖아요. 여기 자동 자료형 인트 뭐 이렇게 쓰면 자료형 변환 옛날을 떠올려서 복습을 할게요. 자료형 변환 얘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옛날을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밀어 넣는다 치면 밀어 넣는다 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DOUBL 더블 이렇게 하고요. 점수 뭐 밸류 이렇게 넣는다면 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 자동으로 됐잖아요. 점수에서 실수로 이 뭐라고 했죠? 자동 변환, 자동 자료형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는 어떻게 되죠? 반대 밸류 위에다가 DOU, DLU 이렇게 갈로 싸가지고 밸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강제 자료형 변환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형 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기억나시죠? 요거와 똑같습니다. 객체가 자료형이라고 간주를 하면 객체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동형 변환 요거 같은 경우는 자동형 변환이죠. 자동형 변환이죠. 앞에 요거 없죠? 요거 없지요? 그러니까 자동형 변환이죠. 자동 자료형 변환입니다. 자동 자료형 변환은 언제 되느냐? 자식에서 부모로 갈 때는 부모 객체로 갈 때는 자동형 자료형 객체라고 하고 변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식에서 부모로 갈 때. 그래서 이런 갈로로 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형 자료형 변환도 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밑밥을 깔고 있죠. 강제형 변환도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다양성 얘기하면서 이게 되는 거는 안 쓸 거고, 근데 이제 가로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했죠. 요거를 이제 자료형으로 비춰보면 자동 자료형 변환과 똑같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사용해 볼까요? 부모의 속성과 함수를 사용해 보죠. 그래서 저 환수하면서 말씀드렸던 페어런트 하시고요. 필드 1을 불러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에는 어떤 함수가 있냐면 메소드 1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 함수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네. 페어런트에는 또 메소드 2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부모도 있고요. 그 다음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되나요? 자식 함수가 출력이 되죠. 재정이 돼서 출력이 되죠. 재정.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성의 특징이죠. 부모 함수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이렇게 부모 객체, 자식 객체를 밀어넣었을 때 부모 함수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부모와 자식 함수가 똑같은 함수를 둘 다 갖고 있으면 자식 함수가 우선이 돼서 자식 함수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되는 거죠. 재정의가 돼서 출력이 된다. 이게 다양성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식 함수는 여기서 이제 다양성 이용할 때 자식 함수 하나 더 있었는데요. 메소드 3. 네, 요거는 호출할 수 없음. 네. 점 찍으면 두 개밖에 안 보이죠? 네,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요게 다양성 이용할 때 주의점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식 함수 이것도 호출할 수 없고 자식 속성도 있죠. 자식 속성 뭐가 있나요? 필드 ELDE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없어.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페어런트에 점 찍어 보면 3개밖에 안 보이죠? 지금 3개밖에 안 보이죠? 자식 고유의 속성과 고유의 함수가 아예 목록이 뜨질 않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양성 이용하면 껍데기는 부모지만 알맹이는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의 함수나 속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림 그리면서 잘린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간 다 됐네. 요거 하고 강제 형변하는 간단하니까요. 그러면 원복 해보겠습니다. 원복 해볼게요. 다시 부모 객체에서 자식으로. 위에는 자식에서 부모로 밀어넣었는데 다시 원복 해볼게요. 부모에서 자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일드 하고요. 차일드 하고 위에서 만든 부모 있죠? 요때 이제 형변환이 필요합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갈 때 강제 형변환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강제 자료형 변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식의 객체형을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자식 객체명이 자료형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 강제형 변환 형태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갈 때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이런 강제형 변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복이 됩니다. 원복. 그러면 자식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자식의 고유 함수 메소드 3과 필드 2가 이제 보일 겁니다. 파일드 하고 점 누르면 보이시나요? 필드 보이죠? 네, 보입니다. 원복했으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원복했으니까 YYY 가능한 문제는 그리고 다른 그 다음에 함수도 부활했죠? 함수 메소드 3 고유 함수 고유 함수 3도 부활했습니다. 다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다양성을 이용해서 썼다가 다시 자식 함수를 쓸 일이 생긴다 하면 강제 형변화 시켜서 원복시킵니다. 아시겠죠? 원복시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실행하면 잘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모 함수 1, 2 원복하고 나니까 자식 함수 3을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전수, 실수, 자료형 보관을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객체로만 답했을 뿐이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